자, 오늘은 집에서 기네스 맥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몰트부터. 오늘은 겉보리 4kg을 준비했고요. 큰 보울에 겉보리를 부어줍니다. 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4kg을 펼쳐서 말릴 만한 소쿠리가 없어서 일단 반만 발화시키기로 하고 물로 옮겨 담았습니다. 보리를 깨끗이 씻은 뒤 물에 담궈서 8시간 동안 보리가 물을 먹도록 해둡니다. 물을 먹어서 통통해진 보리는 구멍이 나 있는 소쿠리를 이용해 물을 빼준 다음 소쿠리 위에 넓게 펼쳐서 똑같이 8시간 동안 보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보리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했으면 이제 다시 수분을 공급할 차례입니다. 다시 보울에 보리를 부은 뒤 물을 가득 채워 8시간 동안 보리가 수분을 흡수하도록 기다립니다. 자, 이제 다음은 아시겠죠? 다시 물을 따라내고 소쿠리 위에 넓게 펼친 뒤 8시간 동안 보리가 숨을 쉬길 기다립니다. 삼배천을 걷어내면 이렇게 보리가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싹이 너무 자라면 보리 안에 들어있는 전분이 부족해지니까 싹이 더 자라지 않도록 발화를 중단시켜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식품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실외, 쨍쨍한 햇빛 아래에서 몰트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바삭바삭 소리가 날 때까지 몰트를 완전히 말렸으면 이제 몰트의 마른 싹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채를 이용해서 채에 몰트를 붓고 몰트를 비비는 방식으로 싹을 제거했습니다. 몰트가 충분히 말랐으면 싹은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으니 집에서 하실 때도 이 방식을 이용해서 싹을 제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정확한 레시피는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기네스는 60%의 몰트, 30%의 플레이크드 발리, 10%의 로스티드 발리, 이 비율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그 비율대로 만들어보기 위해 이 플레이크드 발리, 암맥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암맥을 계량한 뒤 해당 암맥 2배 무게만큼의 몰트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팬에 암맥의 3분의 1만큼의 겉보리를 부어서 보리를 볶을 준비를 합니다. 팬을 렌즈에 올리고 중약불에서 약 40분 정도 보리를 볶으면 이렇게 까맣게 볶아진 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볶은 보리는 체에 부어서 완전히 식힌 뒤 몰트, 암맥과 함께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 보리들을 비닐봉투에 담아 동네 방앗간에 가서 분쇄해 옵니다. 방앗간에 가서 보리를 분쇄했으면 이제 맥즙을 뽑을 차례입니다. 증류통에 물을 붓고 물의 온도가 60도가 될 때까지 끓입니다. 온도가 60도가 되면 증류통에 고운 메쉬백을 넣은 뒤 분쇄해온 몰트와 보리를 전부 붓고 꾹꾹 눌러서 몰트와 보리가 전부 물에 잠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1시간 동안 60에서 65도 사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몰트의 아밀레이스가 보리의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걸 기다려줍니다. 1시간이 지났으면 당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몰트의 아밀레이스가 제 역할을 했다면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약 16브릭스 정도가 나옵니다. 꽤 높은 당도가 나온 걸로 봐서 일단 몰트의 아밀레이스는 열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메쉬백을 증류통에서 꺼낸 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짜냄으로써 아직 메쉬백 안에 잔뜩 남아있는 당분을 머금은 맥즙을 뽑아냅니다. 메쉬백에서 남은 맥즙까지 충분히 짜냈으면 일단 난장판이 된 테이블을 좀 정리해주고요. 이제 이 맥즙을 끓여야 되는데 끓이기 전에 당도부터 한번 더 재보겠습니다. 물을 부어가면서 맥즙을 짜냈더니 당도가 10브릭스로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이 맥즙을 끓여서 수분을 날려 당도를 12브릭스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즙이 끓는 동안 홉을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이스트 켄트 골딩이랑 퍼글, 힐릿을 준비했고요. 이스트 켄트 골딩 14g을 제일 처음 집어넣는 비터링 홉으로, 이스트 켄트 골딩 7g에 퍼글 7g 섞은 걸 중간에 집어넣는 플레이버 홉으로, 퍼글 14g을 마지막에 집어넣는 아로마 홉으로 사용하기 위해 덜어뒀습니다. 맥즙이 어느 정도 끓은 뒤 다시 한번 당도를 재보면 원하던 대로 12브릭스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쓴맛을 내기 위한 비터링 홉을 집어넣고 잘 섞은 뒤 40분을 더 끓여줍니다. 40분이 경과했으면 두 번째로 맥주의 홉의 향과 맛을 더할 플레이버 홉을 넣고 15분을 더 끓여주고요. 15분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맥주의 주된 향을 입힐 아로마 홉을 넣고 5분만 더 끓여서 총 1시간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총 1시간 동안 맥즙에 홉을 넣고 끓였으면 이제 이 맥즙을 최대한 빠르게 식혀줘야 합니다. 이때가 맥즙이 외부 오염에 제일 취약해질 단계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아이스팩이나 얼음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식혀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맥즙이 실온까지 식었으면 이 맥즙의 최초 비중을 재보겠습니다. 1.05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지난번보다 높고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이 맥즙을 발효통에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 맥즙 안에는 홉 펠릿 찌꺼기가
잔뜩 들어있을 테니까 이걸 걸러내줘야 하는데요. 이 메쉬백만 쏙 꺼내면 펠릿 찌꺼기도 쏙 건져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홉 펠릿의 찌꺼기 때문에 맥집이 잘 빠지지가 않아서 메쉬백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쉬백 안에 든 맥집을 짜낸 다음 메쉬백을 꺼내서 보울에 옮긴 뒤 메쉬백을 꾹꾹 짜서 맥집을 뽑아주고요. 메쉬백 안을 보면 이렇게 펠릿 찌꺼기가 잔뜩 남아서 맥집이 빠져나가는 걸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발효할 준비가 다 됐으면 미리 사둔 스타우트용 효모를 계량해 줍니다. 뒤에 설명란을 보니 그냥 맥집에 바로 넣으면 된다고 해서 저도 그냥 넣고 잘 섞은 다음 밀봉을 하고 발효가 되길 기다립니다. 어느새 2주가 지났고요. 오늘은 좀 더 맑은 맥주를 얻고자 청증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규조토, 알기네이트 청증제를 계량한 다음 맥주를 조금 떠낸 뒤 여기에 넣고 잘 섞어 발효통에 부어줍니다. 입구를 닫고 다시 밀봉한 다음 찌꺼기가 더 잘 가라앉도록 냉장고에 넣어서 콜드 크래싱을 하루 동안 시켜줍니다. 자, 이제 위에 뜬 맑은 부분만 건져내야겠죠. 이번에는 이 워터 디스펜서를 사용해서 좀 간편하게 떠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주의 맑은 부분만 떠내고 페트병에 옮겨 담은 뒤 최종 비중을 한번 재보면 대략 1.014 정도 나옵니다. 최초 비중이 1.05였고 최종 비중이 1.014니까 도수 계산을 해보면 대략 4.7% 정도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맥주를 만들었으면 보통은 병에 설탕을 넣고 2차 발효를 해서 탄산화 작업을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기네스는 이산화탄소가 아닌 질소가 들어가서 특유의 크리미한 거품이랑 부드러운 바디감을 갖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질소를 보관하기 위해 캔 안에 위젯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공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집에서 재현해 보고자 저도 위젯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신 곳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3D 프린팅 업체 트리플 S 3D고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랑 스펙을 미리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도면화한 뒤 프린팅까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워낙 소량이라 몇 업체에서는 제작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기꺼이 도와주신 트리플 S 3D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름 3cm, 속이 비어있는 0.2mm 크기의 구멍이 하나 있는 구체와 구멍이 2개 있는 구체 두 종류를 준비했고요. 이제 여기에 질소를 주입해야겠죠. 휘핑크림 쏘는데 사용하는 휘핑 사이펀 노즐에 질소를 깊이 쏴줄 수 있는 니트로 데코를 부착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질소 카트리지를 가스 홀더에 장착하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아사나 질소는 사용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꼭 순수 질소인 걸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휘핑 사이펀 안에 맥주 원액을 넣고 헤드를 꽉 닫은 뒤 준비해둔 펫캔에 구멍이 하나 있는 위젯을 넣고 사이펀을 쏴주면 이렇게 맥주에 질소가 섞여서 나옵니다. 맥주에 질소를 넣은 뒤 캔 뚜껑을 재빨리 덮고 밀봉을 하면 빠져나갈 곳이 없어진 질소가 구멍을 통해 위젯에 들어가고 나중에 캔을 따면 기압차에 의해 위젯 안에 들어간 질소가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기네스 특유의 거품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계획인데 이게 제대로 될지는 나중에 까봐야 알 수 있겠죠. 구멍이 하나인 위젯이 들어간 캔에는 1번, 2개인 위젯이 들어간 캔에는 2번 스티커를 붙입니다. 밀봉된 캔을 냉장고에 넣고 질소가 위젯에 들어가길 하룻밤 동안 기다려줍니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은 끝났고 이제 드디어 맛을 볼 차례입니다. 구멍이 하나 있는 위젯이 든 1번 캔 2개와 구멍이 2개 있는 위젯이 든 2번 캔 2개가 준비됐고요. 하나씩 캔을 열면서 기네스처럼 거품이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캔입니다. 제 계획에서는 이 위젯이 맥주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위에 떠 있는 게 뭔가 좀 쎄한데요. 일단 캔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거품이 안 나네요. 캔이 밀봉이 잘 안 돼서 질소가 날아간 걸 수도 있으니까 우선 다음 캔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캔, 역시 거품이 안 나네요. 자, 그럼 구멍 하나, 위젯은 실패한 거고 이제 믿을 건 구멍이 2개 있는 위젯입니다. 2번 캔 열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역시 거품이 안 납니다. 이쯤이면 이제 희망도 없는데요. 마지막 캔을 열어봐도 역시나 거품이 없습니다. 실패는 실패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향은 커피 향이 지배적으로 납니다. 의외로 맛에서는 커피 맛은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시판 기네스보다 아주 조금 더 산미가 있고 홉향이 강한데 이 홉향이랑 산미가 만나니까 향이 좀 더 화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스타우트 특유의 쓴맛을 가리지도 않고 딱 좋게 보조해줄 정도라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맛이 이렇게 좋으니까 거품을 내는데 실패한 게 더욱 아쉬워집니다. 기네스 캔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면 기네스 생맥주라도 마셔봐야겠죠. 그래서 기네스 캔에 넣을 때 휘핑 사이펀을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질소를 넣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본체에 맥주를 넣고 니트로 데코를 장착한 헤드를 닫은 뒤 질소 카트리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컵에 맥주를 부어주면 이렇게 질소가 들어있는 맥주가 나옵니다. 한입 해보면 역시 다릅니다. 질소의 아주 작은 거품 입자가 입안을 채워주니까 똑같은 한 모금을 머금어도 볼륨감과 질감이 아예 다릅니다. 입에 머금고 이 혀로 입천장을 비비면 이렇게 사르륵 녹는 거품 입자의 느낌이 흡사 벨벳처럼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비교를 위해서 거품 없는 맥주를 한번 마셔보면 아까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느꼈는데 역시 역체감이 심하네요. 한 입씩 마셔보니까 차이가 더욱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거품이 필요한 게 거품 유무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거품이 있으니까 방금 탭에서 따라낸 생맥주 느낌이 나는데 거품이 없으니까 뚜껑 열고 밖에 몇 시간 방치한 그냥 그런 맥주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기네스 캔맥주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기네스 생맥주는 성공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기네스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의 생맥주 방식이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 방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패한 기네스 캔맥주는 위젯의 문제였는지 질소 주입 방법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캔이 밀봉이 덜 된 건지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좀 더 해서 다음에는 성공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굿즈인 여기서 끝이 아니다 후드를 입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데 혹시 후드티 구매 생각하고 계셨다면 제 후드티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